처음부터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말할게. 예전엔 나도 여자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했어.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지. 엄청나게 잘생기거나 돈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최소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다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살면서 아주 뼈아프게 깨달은 게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외모나 돈,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조차 아니었어. 핵심은 따로 있더라고. 바로 여자들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들의 감정이 어떤 파도를 타는지, 그 근본적인 설계도를 이해하는 거였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친구 소개로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났는데 겉모습도 내 스타일이었고 대화도 꽤 잘 통했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바로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시작한 거야. 그녀가 하는 말은 뭐든 다 들어주고 칭찬은 숨 쉬듯이 하고 연락은 1분 1초라도 놓칠세라 내가 먼저 했지. 그녀의 스케줄에 내 모든 걸 맞췄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맞아. 당신이 예상한 그대로야. 결국엔 그냥 정말 좋은 오빠로 끝나버렸지. 그 마지막 문자를 받았을 때의 그 허탈함 아직도 기억나. 그때 느꼈어.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낭떠러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로 내가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게 바로 여자의 심리였어. 처음엔 무슨 심리학 논문이라도 읽어야 하나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 근데 정말 알고 보면 이건 복잡한 학문이 아니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놓치고 사는 감정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거든. 우린 자꾸 논리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삐걱거리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 그녀도 나에게 이만큼 호감을 보여야 한다. 이게 우리 남자들의 논리잖아. 근데 감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돼. 여자들이 진짜로 반응하는 건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느낌이야. 그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 미묘한 긴장감. 당신이 그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관계의 중심은 당신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온몸으로 처음 느꼈던 건 한참 뒤에 어떤 여자랑 썸을 탈 때였어. 난 여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비싼 차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가 나를 먼저 찾기 시작하더라고.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이 오고 내가 뭘 하든 궁금해하고 내 시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 그때 확신이 생겼지. 아, 이건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어떤 심리적 버튼을 제대로 누른 거구나. 그게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감정의 트리거를 정확히 건드려준 것뿐이었어. 그래서 확실히 말해두는데 이건 여자를 조종하거나 속이는 기술이 아니야. 이건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이야. 여자들조차 본인들이 왜 특정 남자에게 그렇게 끌리는지, 왜 그 감정이 드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관계의 판은 완전히 뒤집히는 거지. 오늘 내가 하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심리 트리거들 중에서도 특히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가지야. 이건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직접 얻은 거고 내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줬더니 전부 효과를 봤어. 약간의 생각, 아주 약간의 마인드셋만 바꾸면 여자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끌리게 돼.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말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절대 예전에 착하기만 한 남자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알아? 이건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거의 본능처럼 저지르는 행동이라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뜨끔할 사람 많을 거야.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바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의 외모부터 칭찬하는 거야.
입에서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잖아. 와, 진짜 예쁘시네요. 아니면 조금 더 감성적인 척, 살면서 본 여자 중에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이런 말들. 그때는 그게 최고의 찬사고 상대방이 당연히 기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어. 근데 현실은 아주 차갑게도 정반대더라고. 특히 당신이 그녀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자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다면 외모 칭찬은 독이야. 아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에 가까워. 한번 상상해봐. 정말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의 하루를. 그녀가 아침에 커피를 사러 가면 카페 직원이 오늘따라 더 예쁘시네요 라고 말하고, 길을 걷기만 해도 수십 명의 남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봐.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리면 여신강림, 세상 혼자 사시네요 같은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그런 상황에 놓인 여자에게 당신이 다가가서 또 한 명의 남자가 되어 정말 예쁘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동이라도 일으킬 수 있을까? 전혀. 아무런 감흥도 없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자동 필터링이 되는 거야. 아, 또 내 외모 칭찬하는 사람이구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 아무리 당신이 세상 가장 진심을 담아서 말했다고 해도 그건 이미 그녀에게는 100만 번째 듣는 레퍼토리일 뿐이야.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내 외모에 반한 수많은 남자 중 한 명이라는 상자에 집어넣고 분류를 끝내버려.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지. 이건 마치 유명한 가수한테 다가가서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물론 사실이고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 가수 기억에 남을까? 절대 아니지.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번 앨범 3번 트랙의 브릿지 부분에서 가성이 진성으로 바뀌는 그 순간 가사의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져서 소름 돋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그 가수는 당신을 다시 쳐다볼 거야. 이 사람은 내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바로 이 차이야. 여자들도 똑같아. 외모는 그녀의 가장 바깥 껍질일 뿐이야. 모두가 그 껍질만 보고 달려들 때 당신은 그걸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가야 해. 그래야 그녀는 처음으로 당신에게 의문을 품게 돼. 이 남자는 왜 다른 남자들처럼 내 외모 얘기를 안 하지? 내가 별로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보는 건가? 이 의문과 호기심, 바로 이게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야. 남자 대부분은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 접근법이지. 당신이 그녀에게 무관심한 척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관심의 방향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느끼는 순간 여자는 진짜 혼란스러워져. 왜냐면 평생 겪어왔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니까.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진짜 가치, 즉 자신의 내면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독한 집착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 제발 다음번에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도 그놈의 예쁘다는 말로 시작하지 마. 그 말은 100번을 들어도 한 번도 기억에 남지 않는 가장 값싸고 효과 없는 칭찬이야. 그 말을 아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남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 출발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외모 칭찬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입을 닫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지. 당신은 말을 해야 해. 다만 관심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야. 남자 대부분이 그녀의 외면을 향해 관심을 퍼부을 때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 관심을 그녀의 내면으로 돌리는 거지. 그녀의 생각,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녀만의 독특한 감각 같은 것들을 칭찬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같이 카페에 앉아 책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어떤 책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얘기했다고 쳐.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갈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야. 그녀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약간의 놀라움이 섞인 톤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진짜로. 당신은 뭔가 사물을 다르게 보는 특별한 눈이 있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는 속으로 깜짝 놀랄 거야. 어? 얘 뭐지? 내가 예쁘다고 말하는 대신 내 생각을 칭찬하네. 진짜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느낌, 정말이지 치명적으로 강력해. 내가 이걸 직접 겪어봤거든. 어느 날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여자가 자신이 구상 중인 스타트업 아이디어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하더라고. 솔직히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대단하시네요, 꼭 성공하세요 정도의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끝났을 거야. 근데 난 진심으로 그 아이디어 자체가 흥미로워서 몸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 잠깐만요. 그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특히 그 부분은 경쟁사들이 전혀 생각 못한 통찰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 그 여자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지. 나랑 대화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미묘한 느낌까지 보이더라.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대부분의 여자들, 특히 예쁜 여자들은 평생을 외모로 평가받으며 살아와. 그게 때로는 특권이지만 때로는 족쇄거든.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내면을 인정해준다? 이건 정말 드문 경험이야. 그래서 이런 칭찬은 그냥 기분 좋은 말 수준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야. 이 남자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강렬한 신뢰와 유대감이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야.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이 하나 있어. 바로 가치 역전이라는 건데, 원래 연애 시장의 구조는 여자가 중심에 있고 남자가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형태잖아. 근데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여자가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기 시작해. 이 남자는 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그렇게 관계의 무게중심이 당신 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더 이상 당신이 그녀의 팬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좀 어색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예쁜 건 칭찬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라. 여자에게 오래 기억되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겉모습 너머의 그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해. 그래야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남자가 될 수 있어. 이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야. 이건 상대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관한 문제야. 여자를 대할 때 외모가 아닌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느끼는 감정, 생각하는 방식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끌림이 돼. 카톡. 바로 이 소리. 당신이 기다리던 그녀에게서 온 알림 소리.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지. 하던 일을 전부 멈추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핸드폰부터 집어들게 되지. 어쩌면 입가에는 이미 미소가 번져 있을지도 몰라. 바로 이게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 바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야. 여자의 연락 하나, 그녀가 보낸 이모티콘의 미묘한 표정 하나, 답장이 오는 속도 하나에 당신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때는 완전히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내 모든 걸 맡겼었거든. 그녀가 나한테 관심만 보이면 됐다 싶어서 이제 나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달려들었어. 문자는 보자마자 바로 답장했고, 그녀가 "뭐해?" 라고 물으면 하던 일도 제쳐두고 그녀의 시간에 내 모든 걸 맞췄지. 전화가 오면 한밤중이라도 벌떡 일어나 받았고 내 모든 걸 쏟아부었어.
내가 이렇게 즉각적이고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 호감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감정의 무게중심이 점점 그녀에게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결국엔 나 혼자 애타고 그녀는 점점 시큰둥해지더라고.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왜 마음이 식는 거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컸지. 나중에야 깨달았어. 그런 나의 과잉 반응이, 그 순수했던 나의 모든 행동이 오히려 나를 아주 쉬운 남자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봐. 당신의 감정 스위치가 온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거야. 그녀가 연락하면 당신은 기뻐하고 그녀의 답장이 없으면 당신은 불안해져. 이건 헌신이 아니라 의존이야. 그리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채. 아,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남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구나. 이 느낌이 드는 순간 매력은 증발하고 부담감만 남게 돼. 왜? 매력적인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거든. 그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그 단단함, 그 독립성에서 진짜 끌림이 나오는 거야.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스토아 철학, 즉 스토이시즘이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 나도 처음엔 그게 뭔가 싶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너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태도. 외부의 자극, 즉 그녀의 연락이나 사소한 행동에 따라 파도처럼 출렁이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등대처럼 존재하는 것. 연애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에게 궁금하거나 도전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야. 그저 예측 가능하고 언제든 원할 때 감정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감정 자판기 같은 존재가 될 뿐이지. 그리고 세상 어떤 여자도 자판기와 사랑에 빠지지는 않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해. 바로 스토익 프레임, 즉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중심을 세우는 거야. 프레임이 뭐냐고? 아주 쉬워. 당신의 세상, 당신의 규칙이야. 그녀는 당신의 세상에 들어온 아주 멋진 손님이지 당신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당신이 단단하고 멋진 액자, 프레임가 되면 그녀라는 그림은 그 안에서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돼. 근데 액자가 흐물흐물하고 약하면 그림도 같이 구겨지는 거지.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을 연애에 적용하는 핵심이야. 그녀의 감정적 테스트나 사소한 행동에 파도처럼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삶과 기준, 당신의 시간을 굳건히 지키는 것. 예를 들어 볼게. 예전의 나라면 그녀가 밤늦게 자? 하고 카톡을 보내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1초 만에 답장했을 거야. 안 자. 왜? 무슨 일 있어? 하면서. 하지만 스토익 프레임을 장착한 지금은 달라. 내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야 할 시간이면 그냥 자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답장해. 어제 일찍 잠들었네. 좋은 아침. 이게 다야. 변명도 구차한 설명도 없어. 또 다른 예시. 그녀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데 잠깐 볼까? 라고 했을 때 과거에 나는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달려갔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 스케줄을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해. 오늘은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어렵겠다. 대신 이번 주말은 어때? 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삶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런 태도가 왜 먹히냐고. 이건 당신의 입을 통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 나는 내 삶이 있고 내 기준이 있다. 너는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너 없이도 괜찮다. 바로 이 너 없이도 괜찮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무게감, 그게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그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되거든. 아, 이 남자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남자의 시간과 관심을 얻으려면 나도 노력해야 하는구나. 이게 바로 끌림의 핵심이야.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강렬한 인상을 줘. 그리고 그런 단단한 인상이 쌓이면서 그녀는 점점 더 당신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안달하게 되는 거야. 혹시 당신의 연애가 하나의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보내는 잘 잤어 카톡,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맛점해 이모티콘, 저녁 7시가 되면 하루를 보고하듯 보내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까지. 데이트 코스는 항상 비슷하고 칭찬의 레퍼토리도 늘 똑같지. 나도 한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 그게 바로 성실함이고 꾸준한 애정 표현이라고 믿었거든. 근데 그거 알아? 그 성실함이, 그 꾸준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루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걸. 이게 바로 남자들이 저지르는 세 번째 실수. 바로 예측 가능한 남자의 덫에 스스로 빠지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한 편의 영화 예고편처럼 훤히 보인다면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아. 왜일까?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뭔가 새롭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뭐지? 하면서 확 깨어나는 거야.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터져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설렘과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거든.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왜 재밌겠어? 언제 떨어지고 언제 회전할지 알 수 없는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잖아. 근데 당신과의 관계가 매일 똑같은 코스를 도는 회전목마 같다고 생각해봐. 처음 한두 번은 즐겁겠지만 곧 시시해지고 하품이 나오게 되겠지. 당신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연락하고 늘 먼저 데이트를 제안하고 매번 같은 말투로 칭찬하는 그 모든 행동은 그녀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게 만드는 거야. 아, 이 시간이면 이 남자한테 연락이 오겠지. 아,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말을 하겠지.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은 더 이상 탐험할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정답을 다 아는 시험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암기된 사람은 결국 잊혀진다. 예전에 한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인데 다음이 기대가 안 돼. 그 말이 당시에는 정말 큰 상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핵심이었어. 나는 그녀에게 안정감은 줬을지 몰라도 그 어떤 감정적 파동이나 긴장감도 주지 못했던 거야. 당신의 연애 패턴을 한번 돌아봐. 당신이 보내는 카톡, 당신이 잡는 약속,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녀의 예측 범위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녀에게 매력적인 이성이 아니라 그냥 편하고 착한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 그리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그 지루하고 뻔한 각본을 찢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전목마 같던 관계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의 스릴을 더할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의도적으로 예측을 깨는 것에 있어. 때로는 아주 다정하고 따뜻했다가 또 어떤 날은 이유 모를 거리감을 두는 남자. 바로 이 감정의 온도차가 그녀의 마음에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건 절대 당신이 나쁜 남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이건 오히려 당신이 훨씬 더 다채롭고 매력적인, 한마디로 입체적인 인물로 보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평소에 항상 장난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던 남자라면 하루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커피만 마시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깊게 들어봐. 반대로 항상 진지하고 과묵한 타입이었다면 갑자기 유치하고 바보 같은 농담을 툭 던져보는 거야. 그녀가 순간 멈칫하면서 얘 왜 이러지? 라고 반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짧은 혼란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감정이 그녀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 포인트가 되는 거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썸을 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평소 패턴은 거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편이었지. 그녀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어.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그 패턴을 깨버렸어. 아침부터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일에만 집중했지. 그녀에게서 온 카톡에 답장이 가더라도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아주 짧고 몸이 건조한 단답으로만 보냈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녁쯤 되니까 바로 메시지가 오더라고. 무슨 일 있어? 왜 오늘따라 이렇게 무뚝뚝해? 나는 그때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답장했지. 그냥 좀 바빴어. 근데 왜? 혹시 보고 싶었어?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어. 갑자기 감정의 주도권이 내게로 확 넘어오면서 그녀가 내게 더 집중하고 내 기분을 살피려는 게 눈에 보였지. 중요한 건 이걸 절대 게임처럼 무슨 공식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억지로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본성 안에 있는 여러 모습 중 다른 하나를 꺼내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야 해. 어제는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무뚝뚝했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장난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하루하루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야. 의도적이고 절제된 예측 불가능함.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이게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당신 자신이 당신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명확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스토익 프레임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야.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예측 가능하다는 건 그녀가 당신을 전부 다 파악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아. 하지만 예측 불가능하되 당신만의 기준과 철학은 명확한 남자. 감정 표현은 다채롭지만 그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는 남자. 그런 사람은 절대 쉽게 잊히지 않아. 이런 남자는 그녀가 친구들을 만나서도 얘기하게 만들어. 내 주변에 진짜 특이한 애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친구들은 뻔한 반응을 보이겠지. 야, 너 이미 제대로 빠졌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 지점이잖아. 그녀가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드는 그 순간, 우리가 억지로 매달리거나 감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그녀가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아 당신에게 미치도록 끌리는 바로 그 순간 말이야. 자, 이제 네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이건 어쩌면 남자들이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쉽게 저지르는 함정일지도 몰라. 바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는 그 순간, 마치 세상의 다른 모든 스위치를 꺼버리듯 그녀에게만 올인하는 행동이야. 연락하던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는 당연히 끊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뒷전으로 미루고, 하던 취미 생활도 잠시 멈추고, 마치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당신의 우주가 오직 그녀 한 사람을 중심으로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 마음, 나도 너무나 잘 이해해. 드디어 내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기분. 너 하나면 돼 라는 말이 진심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전략이 먹히는 것처럼 보여. 그녀 입장에선 당신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거든. 문제는 그 다음이야. 당신의 세상이 점점 그녀 하나로 좁혀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라는 남자의 매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 왜일까?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건 돈이나 명예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당신만의 삶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즉, 당신이 그녀 없이도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가를 의미해. 그런데 당신이 모든 걸 버리고 그녀에게만 매달리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돼. 이 남자는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나? 친구도, 취미도, 자기만의 세상도 없나?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탐험하고 쟁취하고 싶은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하나의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녀가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당신 눈치를 보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조차 미안함을 느끼게 돼. 즐거워야 할 관계가 어느새 무거운 의무감으로 바뀌는 거지. 당신의 그 순수했던 올인이 결국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기억해. 여자는 당신이라는 멋진 나무에 잠시 앉아 쉬고 싶어 하는 새와 같아. 근데 당신이 새를 잡겠다고 나무 전체를 뽑아서 새장 안에 가두려고 하면 그 새는 어떻게든 날아가 버릴 거야. 당신의 세계는 넓고 풍요로워야 해. 그 안에 친구도 있고 일도 있고 열정도 있어야지. 그녀는 그 멋진 세계의 가장 특별한 손님이어야지. 유일한 주민이 되어서는 안 돼. 이 부분은 처음엔 나도 솔직히 좀 불편했어. 괜히 질투를 유도했다가 싸움 나는 건 아닐까? 너무 유치해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있어. 질투라는 감정은 잘만 사용하면 정말 강력한 감정적 트리거가 된다는 걸. 이건 절대 상처를 주거나 일부러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비겁한 수법이 아니야. 그 반대야. 아주 자연스럽고 세련된 방식으로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심리 기술이지. 사실 대부분 남자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야. 여자랑 관계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여자 한 명에게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려.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행동하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나도 예전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럴수록 그녀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까지 나밖에 모르나 싶으면서 매력이 확 떨어져.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감정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거든.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진짜 끌리는 남자는 바로 다른 여자들도 눈독 들이는 남자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증거 혹은 선택 심리라고 불러.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되고 인기 있는 대상에게 더 끌리는 본능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 질투의 스위치를 켤 수 있을까? 절대 억지로 유치하게 티내려고 하지 마. 예를 들어 그녀 앞에서 일부러 다른 여자 칭찬을 늘어놓거나 여자한테 문자 오는 척 핸드폰을 힐끔거린다거나 그런 건 너무 속이 뻔히 보여서 오히려 역효과만 나. 그냥 평소처럼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아가면 돼.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고 동호회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가끔 SNS에 여러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쯤은 가볍게 올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걸 절대 강조하거나 그녀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스치듯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지. 예전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자랑 한창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애랑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 그냥 그날의 즐거운 기록이었을 뿐인데 그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더니 그 소개팅녀의 반응이 갑자기 달라졌어. 평소보다 연락이 훨씬 많아지고 그날 누구랑 갔어?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나를 확인하려 들더라고. 평소에는 무심하던 톤도 살짝 부드러워지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지. 아,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의 힘이구나.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안전한 내 남자가 아니라 언제든 다른 사람이 채갈 수도 있는 지켜야 할 남자로 인식이 바뀐 거야. 그리고 그 심리적 전환점이 생기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더 노력하게 돼.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다정하게 굴면서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애쓰게 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기술을 잘못 이해하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바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야.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과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 과도한 질투 유발은 오히려 당신을 신뢰할 수 없고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가벼운 남자로 보이게 만들어. 그녀의 마음속에 이 남자 인기 많네?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건강한 경쟁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얘 뭐야? 나 갖고 노는 건가? 왜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라는 불쾌함과 의심을 심어주게 되지.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 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명심해야 해. 당신의 목표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이건 연기가 아니야. 당신의 삶 자체가 그래야 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당신의 매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지. 그녀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억지로 연출된 장면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돼. 여자들은 그런 어설픈 연기 귀신같이 알아채거든. 그럼 그 미묘하고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특별하다는 신호를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 당신이 여러 친구들이 섞여 있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봐.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웃고 농담을 주고받겠지. 그 모습을 그녀가 보고 있어. 바로 그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웃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그녀와 눈을 맞추는 거야. 그리고 아주 살짝, 다른 사람은 모를 정도의 미소를 보내는 거지.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 나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내 신경은 온통 너에게 향해 있어. 또 다른 방법은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녀에게만 보내는 카톡이야. 오늘 재밌었어. 근데 솔직히 너랑 잠깐 얘기 나눴을 때가 제일 좋았어. 이 한마디면 게임 끝이야. 당신은 모두에게 인기 있는 남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확신. 바로 이 감정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면서 동시에 당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소유욕을 느끼게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하지만 그는 나를 선택한다. 이 심리적 우월감과 안정감이야말로 여자가 남자에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매력 중 하나거든. 그리고 이때 당신은 앞에서 배운 스토익 프레임을 유지해야 해. 그녀가 당신의 인기를 보고 슬쩍 질투 섞인 농담을 던질 때 요즘 인기가 아주 많으시네? 이럴 때 우쭐대거나 당황하면 끝이야. 오히려 아주 여유롭게 살짝 장난기 섞인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질투나?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게 되는 거지. 기억해. 질투 유발의 핵심은 그녀를 불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당신의 관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그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야. 드디어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 당신이 던진 수많은 신호에 드디어 그녀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야. 먼저 뭐해? 라고 카톡을 보내오고 당신의 시시콜콜한 농담에 웃어주고 심지어 다음 약속을 먼저 제안하기까지. 이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 머릿속에서는 축포가 터지지. 됐다. 이제 드디어 내 진심이 통했구나. 그리고 안도감과 흥분에 휩싸여 아주 치명적인 5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 바로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2배, 3배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이제는 결승선이 보인다는 생각에 그대로 페달을 끝까지 밟아버리는 거지. 하루 종일 연락하고 온갖 달콤한 칭찬을 쏟아내고 그녀의 스케줄에 내 모든 시간을 맞추기 시작해. 이게 바로 그녀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고 이 관계를 확실하게 굳히는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매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나는 이걸 관심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 경제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당신이 관심과 애정을 너무 과하게, 너무 쉽게 퍼부으면 그 가치 역시 폭락해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당신의 폭발적인 관심이 그녀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려.
당신의 보고 싶다는 말은 더 이상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아침 인사처럼 익숙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녀는 당신이 주는 관심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녀가 노력해서 얻어낸 선택받은 남자가 아니라 언제든 원하면 관심을 꺼내 쓸 수 있는 대기 중인 남자가 되는 거야. 감정의 파동을 느끼며 당신에게 깊게 빠져들던 그녀는 이제 잔잔하고 예측 가능한 당신의 애정 표현 속에서 서서히 설렘을 잃어가게 돼.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그 결정적인 순간은 관계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넘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 근데 당신은 그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다시 그녀에게 모든 힘을 넘겨준 셈이지. 아,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 남자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제 내가 굳이 더 노력할 필요는 없겠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계산이 끝나버리는 거야. 결국 당신의 그 넘치는 진심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당신에게 더 깊이 빠져들 기회를 막아버린 거지.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드디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을까? 정답은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것에 있어. 당신의 관심을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조절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전략의 가장 정교하고 심화된 버전이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밀물처럼 관심을 밀어붙일 줄만 알지 썰물처럼 싹 빼버리는 기술은 상상조차 못해.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바로 이 썰물의 순간에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는다는 걸 알고 있어.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 그녀는 당신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 하지만 당신의 관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공백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게 돼. 왜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지? 내가 뭐 실수했나?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바로 이 순간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 그것도 아주 깊이. 이게 바로 감정적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원리야. 남자들은 보통 이게 무서워서 못해. 이 타이밍에 연락을 끊거나 관심을 줄이면 혹시나 그녀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지금 이만큼 잘 되고 있는데 괜히 망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지. 근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가치는 점점 내려가. 왜냐면 여자는 당신이 그리운 순간을 겪어야만 진짜로 미치도록 빠져들게 되거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아주 간단해. 그녀가 다가올 때 당신은 오히려 살짝 물러나는 거야. 예를 들어 어제까지는 당신과 깊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고 쳐. 그럼 오늘은 일부러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거야. 그녀에게서 카톡이 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두 시간쯤 뒤에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스스로 리듬을 조절하는 거지. 그녀가 당신의 빈자리를, 당신의 부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굴거나 그녀를 골탕 먹이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 들켜.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의 중심을 당신이 잡고 있느냐는 거야. 당신에게는 그녀와의 연락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일, 당신의 삶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지. 이 스토익 프레임이 당신의 행동에 진정성을 부여해.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당신의 시간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될 때, 그때 다시 밀물처럼 다정하게 다가가 봐. 그럼 어떻게 될까? 당신이 가끔 보여주는 그 작은 관심과 다정함이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특별하게 느껴질 거야. 늘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예약한 레스토랑의 특별 요리처럼 말이지. 결국 사랑이나 끌림은 감정의 밀당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에서 시작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지 않고 당신의 감정과 관심의 리듬을 조절할 줄 안다면 그녀는 그 예측 불가능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싶어 안달이 날 거야. 그게 바로 진짜 끌림이고
그녀가 당신을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의 마음에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심리적 트리거에 대해 이야기했어. 내면을 칭찬하고 흔들리지 않는 스토익 프레임을 유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보여주고 사회적 증거를 통해 질투심을 자극하고 관심의 밀물과 썰물을 조절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 아니, 여자를 만나려면 무슨 심리학 공식처럼 이걸 전부 외우고 계산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만약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아주 중요한 핵심에 거의 다가왔다는 신호야. 이제 그 모든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줄 시간이니까. 결론부터 말할게.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모든 기술들은 사실 각각의 독립된 전략이 아니야.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강력하고 근본적인 마인드셋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일 뿐이야. 그 마인드셋이 뭔지 알아? 바로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당신의 우주의 중심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그 간단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기술에 집착하면 당신은 어설픈 연기자가 될 뿐이야. 하지만 이 마인드셋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매력을 저절로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한번 연결해 볼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삶의 주인이라면 당신은 여자의 내면을 칭찬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저 예쁘기만 한 껍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 당신은 그 사람의 생각, 철학, 영혼의 깊이에 더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게 돼. 그러니 내면 칭찬은 여자를 꼬시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일 뿐이야. 스토익 프레임은 어떨까? 당신만의 목표와 열정, 그리고 사명이 있는 남자라면 당연히 그녀의 카톡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모든 걸 내팽개치지 않아.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당신의 감정적 안정은 그녀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 이건 알로우한 척하는 연기가 아니라 목적의식이 있는 남자의 진짜 상태인 거지. 예측 불가능성도 마찬가지야. 충실하고 다채로운 삶을 사는 남자의 일상이 어떻게 매일 똑같고 지루할 수 있겠어? 어떤 날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해서 예민하고 진지할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긴장을 풀고 유쾌해지겠지. 그의 감정과 행동이 다양한 이유는 그의 삶 자체가 풍요롭고 역동적이기 때문이야. 이건 의도된 전략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일 뿐이지. 사회적 증거와 관심의 조절 역시 이 마인드셋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돼. 자기 삶의 주인인 남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겨. 그에겐 취미도 있고 남자든 여자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열정도 넘치지. 억지로 인기를 연출할 필요가 없어. 그의 매력적인 삶 자체가 살아있는 사회적 증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남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24시간 내내 그것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 자신의 성장에, 자신의 목표에 집중해야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의 썰물이 생기는 거고, 그가 마음먹고 함께하는 시간, 즉 밀물의 순간은 더없이 특별하고 가치 있게 되는 거야. 이건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게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남자의 당연한 결과야. 이제 보이지? 중요한 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야. 이 근본적인 마인드셋 없이 기술만 흉내내면 당신은 금방 미천을 드러내게 돼. 여자들은 그런 가짜를 본능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감지해내거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그녀를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라는 질문을 버리는 데서 시작돼. 대신 나는 어떤 남자가 되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야. 그리고 그 답을 찾아 당신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짓, 말투, 눈빛 하나하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야.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야. 이건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주체적이고 더 매력적인 남자로 거듭나는 과정 그 자체야. 이제 마지막 단계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궁극의 상태. 바로 관계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당신에게로 넘어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지. 이건 단순히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야. 당신이 그녀를 쫓아다니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게임에서 완전히 반대로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서 당신의 선택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드는 상태.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지원자가 아니야. 당신이 바로 면접관이 되는 거지. 나는 예전에 만났던 여자 중에 그런 케이스를 직접 경험했어. 처음에는 나한테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지. 자주 연락하고 먼저 밥 먹자고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뭐 하냐는 메시지를 보내왔어. 대부분의 남자들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됐다 싶어서 편하게 굴었겠지만 나는 오히려 앞에서 말한 원칙들을 적용하며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어. 내 삶의 중심을 지키고 그녀에게 쉽게 내 모든 것을 내주지 않았지. 그랬더니 그녀의 반응이 정말 재밌게 변하더라고. 처음에는 당황하는 눈치였어. 그러다 점점 더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더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묻기도 하고, 갑자기 나에게 작은 선물이나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그때 확실히 느꼈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완벽하게 잡았다는 걸. 여자들은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남자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어. 그게 바로 난 너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멋져라는 태도에서 나오는 엄청난 무게감이야. 당신이 이 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걸 그녀가 느끼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바로 집착의 시작점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어. 이건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야. 선택에 의한 관계가 되는 거지. 필요에 의한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위태로운 관계야. 네가 없으면 난 안 돼 라는 말은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건 사실 나는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니 네가 나를 책임져줘 라는 말과 같아. 하지만 선택에 의한 관계는 달라. 나는 내 인생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멋지지만 너라는 사람이 내 세상에 들어오면 더 근사해질 것 같아서 너를 선택했어. 바로 이거야. 여자들은 이 차이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본능적으로 느껴. 당신에게서 결핍의 에너지가 아니라 충만함의 에너지가 느껴질 때, 그때부터 그녀는 당신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돼.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하고 매력적인 관계의 시작점이야. 그녀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감정을 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당신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돼. 왜?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야. 그렇게 당신은 어느새 그녀 인생에서 단순한 좋은 남자를 넘어서 그녀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싶은 상품이자 목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진짜 매력은 폭발하는 거지. 이제는 그녀가 당신을 붙잡고 싶어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관계의 균형이 바뀌는 결정적인 포인트야. 당신이 선택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얻게 되는 최고의 보상이야.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거의 다 왔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여자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꿰뚫어 보는 눈, 그녀의 감정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 지루함을 깨부수는 예측 불가능한 매력,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회적 증거, 그리고 관계의 흐름을 조절하는 관심의 밀물과 썰물까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전략들은 결국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문장으로 귀결돼. 내 자신의 삶을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억지로 외워야 할 공식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된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 작은 행동의 변화 하나가 당신의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스위치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에게 아주 작은 미션 하나를 주고 싶어.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이야. 오늘 밤 혹시 그녀에게서 카톡이 온다면 딱 30분만, 아니 10분이라도 좋으니 일부러 늦게 답장해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절대 핸드폰을 보지 마. 대신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미뤄뒀던 책의 한 페이지를 읽거나 하다못해 팔굽혀펴기 10개라도 해봐. 그녀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던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그 작은 승리의 경험. 바로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야.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 혹은 과거에 착한 남자라서 겪었던 당신의 뼈아픈 실패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줘. 여긴 당신 혼자 싸우는 곳이 아니야. 나를 포함한 수많은 형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전투를 치르고 있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힌트가 될 수 있어.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배우고 응원해주자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이건 절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일 뿐이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개념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고 교묘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두는 거 잊지 마. 당신의 연애가, 아니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해. 사랑은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의 가치로 당당하게 쟁취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남자다.